네, 월가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화상으로 주요 전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사남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크게 흔들렸고 중국이 메모리 시장에 진입한다는 공포 그리고 AI 쓰는 돈이 너무 크다라는 의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오폴드라는 역대급 천재에 대한 저격이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시즌이 전반적으로 종료가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판결이 이어지는 아마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익은 30% 가까이 늘어난 기록적인 시즌인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돈을 쓰는 회사, 버는 회사를 갈라서 채점을 했고요. 마소와 메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마소가 하루에 15% 오르는 동안 메타는 8%가량 빠졌습니다. 같은 AI인데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 채점이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안에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제일 큰 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대규모 상장 자금 확보와 생산 능력 확대로 반도체 굴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을 만한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중국산에서 들어오는 메모리나 노광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 폭락을 갖고 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라는 노광 장비는 올해 고작 5대고요. 네덜란드 ASML은 내년에 130대를 만듭니다. 성능은 ASML의 2008년 기존급의 세대로 8세대 정도 뒤고요. 제일 어려운 부품인 렌즈와 광원은 국산화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여전히 일본산이다라고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몇 년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신경 쓰고 계시는 완전 대체까지는 7년에서 10년. 그런데 아무래도 이 메모리 자체의 경쟁 변수가 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짧아지기는 합니다. 노광장비 쪽이 분명히 시장 폭락을 갖고 온 일종의 하나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창신 메모리거든요. 창신 메모리가 특히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1분기 매출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719%가량 늘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어보면 판매량 자체는 11%가량만 늘었고 나머지는 전부 가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이익 폭발에 대해서 대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하락을 갖고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집중하고 할 부분은 이겁니다. 이 회사의 이익이 폭발이 났던 건 매출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급 메모리 물량을 몰아주면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저가 메모리 자체도 전반적으로 물량이 부족 사태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자의 실적이 아무래도 반대로 한국 쪽 메모리 시장의 호황을 좀 증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경계할 건 확실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어닝 내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말 혹은 내후년쯤에는 창신 메모리도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나 삼성 쪽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에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애플이 중국 내수용 아이폰에 창신 메모리 테스트 중이고 미국 정부의 해외 판매 허용까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통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고객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품질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판이 바뀌는 순간이다라고 인식해야 될 순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뉴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시면서 창신 메모리와 애플 사이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7월 한 달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가 향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드적인 이슈가 한 세네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발표일 급락 이야기 먼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76%, 제조업 역사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숫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5%가량 밑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마진율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은 쪽, 예상치에서 좀 높은 쪽에 속하는 수치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수요가 꺾인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신 메모리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회사가 고객들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같은 폭등장에 웃돈 일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 쪽에서 대답을 한 내용인데요. 일단 몇몇 기술 출시를 다음 분기로 넘겼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분기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나오지 못한 매출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이 장기 계약 자체도 보증금을 받고 있는 계약이고 분명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보험이라는 평가를 하는데 폭등장에 웃돈을 팔아서 5년의 확실성을 산 거고 시장은 그 보험료 청구서를 처음 받아보고 야 이게 매출을 하회시켰어? 라고 하면서 놀랐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 놀람이 두 자릿수 나쁘게 된 건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뭐 감동이 없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치고서라도 레버리지 청산장 한복판에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레오폴드라는 역대급 천재에 대한 저격에 관련된 이슈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미국에서의 대형 AI 펀드에 대한 강조, 이제 레오폴드라는 이제 이 천재에 대한 저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목요일날 서진됐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한국에서도 이제 금요일 증거금 규제 시행을 청산 매물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눌려있던 스프링이 풀렸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나오게 될 실적에 대한 채점은 재미난 건 실적 자체는 저번 주에 나왔지만 이번 주까지 이어져서 봐야 된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지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채점은 지금부터 나오게 될 텐데 시장조사 기관 트렌드포스가 3분기 서버 D램 가격을 13에서 18% 상승으로 전방을 했는데 장기 계약이 없는 고객일수록 웃돈을 더 내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산 보험이 전반적으로 값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 논쟁도 이제 실적 전망 자체보다는 밸류에이션 배수 싸움이다. 전반적으로 모멘텀 싸움이다라는 가격이 좀 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목표가를 33% 작은 것도 재미난 건 이제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유지는 대부분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낙폭도 반등도 수급이 만든 싸움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밸류에이션, 모멘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표 자체는 아마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급에